안녕하세요. 박투수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불가리아는 레프트와 라이트 공격수들이 초반부터 강한 스파이크로 상대 블로킹을 흔들며 주도권을 잡는다. 세터는 중앙과 사이드를 동시에 가동하며 빠른 템포 배분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센터진은 블로킹 타이밍이 정확해 상대의 속공을 차단하고 전위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의 축 역할을 한다. 후위 라인은 디그 집중력이 뛰어나 긴 랠리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격 전환으로 이어간다. 강섭으로 리시브 라인을 압박하면 곧바로 블로킹 마이너스 속공 연결로 점수를 쌓아가는 전개가 돋보인다. 결국 불가리아는 사이드, 중앙 후위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체 흐름을 쉽게 잃지 않는다. 원정팀 칠레는 레프트 공격수를 중심으로 득점을 노리지만 리시브가 흔들릴 경우 세터와의 연결이 자주 끊긴다. 라이트는 순간적인 강타로 반전을 꾀하지만 결정력에서 불안정의 연속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센터진은 블로킹 완성도가 낮아 상대 속공에 쉽게 당하며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장면이 잦다. 후위 수비는 커버 범위가 좁아 긴 랠리에서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범실이 이어진다. 특히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며 전술 응집력이 떨어져 흐름 반전이 어렵다. 칠레는 순간적인 힘은 있지만 응집력 부족과 뒷심 부족으로 흐름을 유지하기 어렵다. 불가리아는 강서부와 블로킹을 결합해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하며 사이드와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술적 다양성이 돋보인다. 후위 라인도 안정적인 커버로 긴 랠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세트 후반에도 집중력이 유지된다. 반면 칠레는 리시브와 블로킹의 불안으로 인해 전술 응집력이 떨어지고 범실이 누적되며 뒷심이 부족하다. 이 경기는 안정성과 집중력에서 한 수 위인 불가리아가 흔들림 없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홈팀 캐나다는 라이트 포지션의 강타와 미들 블로커의 높이를 활용한 속공이 동시에 살아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세터의 빠른 템포 배급은 중앙과 측면을 유연하게 연결하며 아웃사이드 히터가 리시브와 돌파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리베로는 디그와 커버 범위가 넓어 긴 랠리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며 세컨드 볼 처리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간다. 특히 블로킹 라인이 일찍 올라서 상대의 공격 템포를 차단하는 데 능하고 세트 후반에도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캐나다는 초반부터 빠른 전환과 공격 다변화로 상대의 블로킹을 흔들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팀이다. 원정팀 튀르키예는 세터의 템포 조율 능력을 바탕으로 중앙 속공과 라이트 포지션의 파워를 결합해 전개한다. 하지만 아웃사이드 히터의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와 공격수 간의 싱크가 자주 어긋나며 전술 응집력이 약화된다. 미들 블로커는 높이에서 장점이 있지만 랠리가 길어질 경우 타이밍이 늦어져 블로킹 성공률이 떨어진다. 리베로의 수비 커버 범위도 넓지만 순간적인 빠른 전환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결국 튀르키예는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리시브 불안과 블로킹 타이밍 미스로 흐름이 끊기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는 세터의 빠른 템포 조율, 라이트의 파워 공격, 아웃사이드 히터의 안정된 리시브, 미들 블로커의 블로킹까지 완성형 전술을 보여준다. 튀르키예는 중앙과 라이트 포지션이 강하지만 리시브 불안과 블로킹 타이밍 문제로 후반 집중력이 무너진다. 따라서 이 경기는 캐나다가 초반부터 끝까지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미국은 세터의 빠른 볼 배분으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며 공격의 리듬을 만든다. 라이트는 강력한 파워 스파이크로 득점을 쌓고 레프트는 후위와 사이드 돌파를 병행해 전개를 다채롭게 한다. 미들 블로커는 속공 타이밍과 블로킹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며 중앙 장악을 통해 상대 전개를 차단한다. 후위 라인은 안정적인 리시브와 디그로 긴 랠리에서도 흐름을 잃지 않고 수비 전환이 빠르게 이어진다. 결국 미국은 포지션 간 유기적 연결이 매끄럽고 세트 후반에도 집중력이 흔들리지 않는 전형적인 강팀의 면모를 보인다. 원정팀 쿠바는 라이트의 폭발적인 강타로 초반 분위기를 끌어올리지만 공격 의존도가 높아 단조로운 패턴을 드러낸다. 레프트는 속공과 오픈 공격을 동시에 시도하지만 리시브 흔들림이 발생하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미들 블로커는 블로킹에서 순간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속공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공격 루트가 제한된다. 세터는 분배에서 기복이 커 리시브 안정성에 크게 의존하며 전술 응집력이 쉽게 깨진다. 후위 수비 라인은 커버 범위가 좁고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쿠바는 초반 화력은 강력하지만 긴 랠리와 후반 운영에서는 취약한 구조를 드러낸다. 미국은 세터의 매끄러운 분배와 미들 블로커의 중앙 장악, 라이트와 레프트의 고른 득점 루트가 결합된 안정적인 팀이다. 반면 쿠바는 라이트와 레프트 화력의 의존도가 높고 리시브 불안으로 세트 후반 흐름이 쉽게 무너진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경기 운영에서 앞서는
미국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폴란드는 라이트 포지션의 강타와 아웃사이드 히터의 꾸준한 득점 루트가 중심이 된다. 미들 블로커는 속공과 블로킹 집중력에서 강점을 보이며 중앙 장악을 통해 상대 전개를 차단한다. 세터는 빠른 템포 배분으로 좌우 공격수를 고르게 활용하고 후위 수비 라인은 안정적인 리시브와 디그로 전술의 완성도를 높인다. 특히 긴 랠리에서도 범실 억제력이 뛰어나며 세트 후반에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흐름을 끝까지 지켜낸다. 그래서 폴란드는 전개 속도와 수비 커버까지 3박자가 고르게 맞춰진 완성형 팀으로 평가된다. 원정팀 네덜란드는 라이트 포지션의 파워풀한 공격을 앞세우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릴 때 세터 전개가 쉽게 무너진다. 아웃사이드 히터는 순간적인 강타로 득점을 노리지만 범실 관리가 되지 않아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미들 블로커는 블로킹에서 간헐적으로 위력을 보이지만 속공 가담이 적어 공격 루트 다양성이 부족하다. 리베로와 후위 수비는 커버 범위가 좁아 긴 랠리에서 흔들리며 후반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결국 네덜란드는 초반 강타로 기세를 잡더라도 세트가 길어질수록 응집력이 약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폴란드는 라이트의 파워와 아웃사이드의 꾸준한 득점, 미들 블로커의 블로킹, 세터의 빠른 분배가 모두 유기적으로 맞물린다. 네덜란드는 강타를 앞세운 공격 루트가 있더라도 리시브 라인 흔들림과 범실 누적으로 응집력이 쉽게 무너진다. 따라서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수비 집중력에서 앞선 폴란드가 세트를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슬로베니아는 레프트가 초반 강타로 흐름을 열지만 리시브 흔들림이 발생하면 세터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라이트는 측면에서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미들 블로커와의 연결이 불안정할 경우 효율이 떨어진다. 미들 블로커는 속공과 블로킹을 병행하며 변화를 주려 하지만 템포가 흔들리면 블로킹 라인의 응집력이 약해진다. 세터는 볼 배분에서 빠른 템포를 시도하지만 후위 라인의 흔들림이 이어지면 공격 루트가 제한된다. 후위 수비 라인은 긴 랠리에서 커버 범위가 좁아지고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떨어진다. 결국 슬로베니아는 초반 화력은 강력하지만 세트가 길어질수록 범실과 전술적 응집력 붕괴가 반복된다. 원정팀 독일은 라이트가 파워풀한 스파이크로 득점을 책임지고 레프트는 후위와 사이드 돌파를 동시에 전개해 공격을 다변화한다. 미들 블로커는 속공과 블로킹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며 중앙 장악을 강화하고 세터는 볼 분배에서 안정감을 보여준다. 후위 라인은 리시브와 디그에서 흔들림 없이 버티며 긴 랠리에서도 흐름을 이어가는 강점을 갖춘다. 특히 세트 후반에서도 블로킹 라인의 집중력이 살아있어 상대의 단조로운 전개를 차단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독일은 모든 포지션이 고르게 기여하며 공격과 수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전술 응집력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독일은 세트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안정감을 높이며 흐름을 확실히 틀어줄 수 있는 팀이다. 독일은 라이트와 레프트의 화력, 미들 블로커의 블로킹, 세터의 안정적 분배, 후위 라인의 수비 안정까지 전술적 완성도가 높다. 반면 슬로베니아는 리시브 흔들림과 세터 불안정으로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세트 후반 집중력이 무너진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응집력과 운영 능력에서 앞선 독일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일본은 안정된 리시브 라인을 기반으로 빠른 템포 배분을 만들어내는 팀이다. 아웃사이드 히터들은 후위와 측면을 오가며 득점 루트를 다변화하고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며 초반 흐름을 잡는다. 센터진은 속공과 블로킹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며 네트 앞 제공권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져간다. 세터는 공격수들의 위치를 폭넓게 활용해 오픈 공격과 백어택을 고르게 배치하며 전술의 단순화를 막아낸다. 무엇보다도 경기 후반에도 리시브 안정성이 유지되면서 사이드 아웃 싸움에서 끊김없는 전개를 이어가는 것이 강점이다. 원정팀 리비아는 초반 강타와 높은 타점을 활용해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하지만 리시브 라인 불안으로 전술적 응집력이 떨어진다. 레프트 라인은 순간적인 파워는 위협적이지만 세터와의 조율이 매끄럽지 않아 범실이 자주 발생한다. 센터진은 블로킹에서 순간적인 저항은 가능하지만 빠른 템포 전개에는 반응 속도가 늦어 공수 전환이 느려진다. 후위 수비는 기동력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긴 랠리 상황에서 커버 범위가 쉽게 무너진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범실이 누적되고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면서 흐름 반전이 어렵다. 일본은 리시브 라인 안정과 빠른 템포 전환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전개를 보여주는 팀이다. 리비아는 강한 타점 공격은 존재하지만 리시브와 후위 수비의 불안으로 경기 흐름을 지켜내기 어렵다. 결국 완성도와 응집력에서 확실히 앞서는 일본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